안녕하십니까. MBK 파트너스 홍세규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 직전에 저희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일로서는 지금 이틀째인 오늘 본 공개 매수 관련해서 자본시장 그리고 증권시장을 다루시는 기자분들은 물론 산업에서 영풍과 고려아연을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을 모시고 조금 더 상세하게 그 공개 매수의 취지는 물론 고려아연의 현재 상황과 그렇게 된 원인 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그리고 살펴보실 그 준비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사료되는데요. 충분히 그 질의응답에 답할 그런 시간들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집중해서 저희 발표 내용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신 저희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MBK 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영풍의 강성두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베이컨 맥킨지 KL 파트너스의 이성훈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저희 MBK 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MBK 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때문에 추석 명절 편히 못 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거의 하루도 못 쉬고 내내 일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회사 소개하면은 저희는 외국계 펀드가 아니고요. 2005년도에 한국에서 자본시장에서 프라이빗 에코티 제도를 산업을 일구기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었고 저희가 그 1세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토종 사모펀드입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요. 일부에서 저희를 외국계라든가 중국계라든가 맡아도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공개 매수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는 세 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파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위기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다시피 고려아연은 74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창립할 때 영풍하고 영풍산업,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장씨 가문이 대주주인 두 회사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 후로 장씨와 최씨가 지분을 더 추가해서 80년대에 상장할 때쯤 되면은 양 가문이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최 씨와 장 씨로 보면은 25년 동안 98년도 저 때부터 보시면 45대 15% 거의 30% 이상 지분이 차이날 정도로 지난 25년간 한 번도 장 씨 가문, 영풍 및 장 씨 가문이 최대 주주 지위를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설립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최 씨 가문이 일대 주주로 올랐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회사가 오늘 현재 최윤범 회장님이 경영하고 있느냐? 그거는 최 씨 가문과 장 씨 가문의 공동 경영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두 가문은 독특하게도 공식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업자인 최기호 회장님하고 장병희 회장님 두 분이서 워낙 가까운 사이여서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분율은 숫자일 뿐이고 서로 간의 의결권을 몰아줘서 한쪽이 경영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우에도 최 씨 가문만 단독으로 경영했던 건 아닙니다. 최초에 설립하고는 최기호 회장님이 5년 정도 회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 10년간은 장병호 회장님께서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2세대로 내려와서 두 분이 1세대죠. 2세대로 내려와서 최창걸 회장님, 최씨 가문의 첫째 아들, 그 다음엔 최창영 회장님, 최씨 가문의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최창근 회장님, 최씨 가문의 셋째 아들, 그리고는 다시 2세로 더 넘어가지 않고 3세로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장 씨가 안 들어간 이유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장 회장님은 아드님이 두 분이신데 오늘 현재 장형진 회장님만 남아있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최 회장님 아드님이 5분이셔서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윤범 회장님이 단독으로 경영을 하신 거는 2022년부터고 그때부터가 3세 경영의 시작입니다. 백그라운드 오래 설명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회사라서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5년 동안 계속되었던 공동 경영 기조가 왜 오늘 공개 매수까지 오게 됐는지는 그 키워드가 파기입니다. 공동 경영의 기본 정신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의결권을 위임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일종의 경영 위임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분율과 관련된 사항은 합의하에 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윤범 회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제3자 배정의 신주 발행을 영풍 측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제3자가 이 회사의 주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상장 과정이 아니라 특정 제3자 신주 배정으로요. 그래서 그걸 두 번이나 겪으면서 영풍 측에서는 이게 최윤범 회장님께서 공동 경영을 파기하신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뭐 그동안 신문지상 보셔서 알지만 그 이후로 최윤범 회장님 측에서 영풍 및 장 회장님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 회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는 75년을 이어온 공동 경영 정신을 2세대에서 끝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3세대는 오늘 현재 양 가문이 20명가량 됩니다. 아시겠지만 20명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면 1%에 3%씩 나누어 갔는데요. 이런 지분을 가지고 기업 집단 영풍, 이게 장형진 회장님이 동일인인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집단 영풍에 수속되어 있는 회사들인데 고려아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28개 회사를 20명의 3세대가 나누어 가지고 거래 경영한다거나 지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 폐해가 지금 오늘 현재 고려아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형진 회장님께서는 결단을 내려서 이제부터는 주요 주주들은 주주로 남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겠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장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또다시 최 씨와 장 씨의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 회장님께서는 MBK 파트너스에 먼저 요청을 하셔서 최대 주주 지위로 저희를 들어오라고 하시고 저희가 최대 주주가 지위로 올라서서 그 자리에서 고려아연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바꾸자라고 하신 게 이 거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원부터 저희가 최대 주주 지위에서 저 보면 저 까만 선, 파란 선, 명백하게 위에 있는 저 파란 선에서 저희가 이 회사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대 주주가 있고 경영권이 누군가 있는 회사를 뺏어가기 위해서 적대적 M&A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일대 주주와 합의하에 이 회사의 일대 주주 지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바이아웃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이제 큰 파기에 관한 기본 설명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공개 매수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33.1%입니다. 그 다음에 최 회장님 측이 15.6%입니다. 48.8%가 기타 주주들입니다. 저 위 2.4%는 자기 주식입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48.8%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현대차 5%, 한화그룹 7.8%, 그 다음에 LG화학 1.9%, 트라피규라라고 이것도 이 재련업계에 있는 글로벌 SI입니다. 여기가 1.5%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지상, 신문 언론에서는 이 부분들을 우호 지분이라고 분류하시는데 이분들은 최윤범 회장님 측하고
의결권 공동 행사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5% 주요주주 보고서에 공시를 했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정확하게는 고려아연의 전략적 파트너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려아연은 글로벌 비철 재련 회사로서는 1등이고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회사와 전기차 배터리, 수소에너지 여러 면에서 협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LG화학, 현대차, 트라피규라, 그다음에 하나그룹이 함께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은 최윤범 회장님의 우호 지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아연의 우호 세력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당연히 이분들과 더욱더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저희가 이분들을 어찌 보면 더 회사를 발전시켜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분들이지 이분들을 최윤범 회장의 그룹으로 생각하는 건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8.8%가 지금 기타 주주인데요. 그중에서 전략적 제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땐 지분을 팔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한화, 현대차, LG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여전히 지분을 팔더라도 전략적 제휴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게 회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들이 대강 한 35%가량 됩니다. 35%가량 가운데서 저희가 15.9%를 공개매수 통해 사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50% 정도 되는 물량이고요. 최소 조건은 7%입니다. 7%면 대략 20% 조금 남짓한 물량입니다. 이 얘기는 이번 공개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공개매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낙 우량하고 좋은 회사라서 장기 투자 목적의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는 최윤범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자기 주식을 매집하는 바람에 자기 주식 매집할 때 주로 개인들이 응하기 때문에 개인들 지분이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보시면 97.7%가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물론 여기 국민연금도 있고요. 국내외 연기금들도 있고요. 자산운용사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가여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평균 취득 단가가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요. 한 45만 원 아래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원가는 틀리겠지만 따라서 저희가 제시한 66만 원 공개 매수 가격은 51.4%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 이번 공개 매수에서 일부러 다 사지 않는 것은 다 사게 되면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상장을 유지하고 많은 투자가들이 회사의 성장을 함께 누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에게도 그동안 장기 투자하셨는데 여기서 일단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은 실현시켜서 좋은 프리미엄을 받으시고 그걸 다시 현금으로 가져온 다음에 일부는 계속 상장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재투자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 우호 지분 대기업들이나 최씨 가문에서도 지분을 팔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요. 충분히 시장에 유통 물량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 매수하는 것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들이고 대부분의 투자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안겨주는 공개 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7%냐? 이미 충분히 지분율이 높은데 하지만 지난번 주총에서 표대결에서 보셨듯이 사안별로는 조금 아깝게 저희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저희 뜻이 관철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7% 정도만 더 확보하면 충분히 저희가 일대 주주로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를 미니멈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및 그 배경에 기초한 공개 매수까지 오게 된 과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은 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려아연은 좋은 회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회사 맞습니다. 고려아연이 하는 본업인 비철금속, 정확히는 아연, 납, 금, 은, 동, 재련업은 글로벌 넘버원인 게 맞습니다. 본업은 되게 좋은 회사인데요. 이미 주가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주가가 높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한국의 초창기에 19년도까지는 저희가 한국의 코스피보다 훨씬 앞서서 아웃퍼폼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가 마이너스 5.7%인데 저희 회사는 47.7%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인범 회장께서 취임하신 대표이사로 들어오고 19년도 특히나 22년도 단독 경영하기 시작하신 22년도부터는 저희가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거나 심지어 22년부터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같은 기간 동안 14%가 올랐는데요. 저희 주가는 마이너스 17%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저희가 공개 매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를 감안하시면 그 가격을 빼면 저게 마이너스 17%가 아니라 마이너스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량한 회사가 주가가 저렇게 지지부진할까요? 10년을 놓고 보십시오. 10년을 놓고 보면 아까 다시 돌아가십시오. 10년을 놓고 보면은 50만 원 찍었던 적도 있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주가가 뜨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건 저는 이 회사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오늘은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최기호 회장님, 장병희 회장님, 최창걸 회장님, 최창영 회장님, 최창근 회장님이 온 임직원들과 열심을 다해서 회사를 성장시킨 결과가 오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현재 주주들은 무엇을 보느냐? 이 회사가 어디로 가느냐를 보는 건데 우리 현재 저희가 볼 때 이 회사는 위기의 징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풋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퍼릿 가버넌스가 제대로 서 있느냐, 의사결정이 진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실수할 가능성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하고 있는 투자들이 건전하고 합당하고 회사의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투자들이냐. 세 번째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재무적, 재정적 능력을, 그러니까 재무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가느냐. 이 세 가지가 담보돼야지만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장표들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아직 넘기지 마세요. 설명드릴 텐데 다만 미리 하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는 외부자입니다. 심지어 영풍은 일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나 주주에게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드리는 자료들은 대부분 고려아연이 공시한 자료들, 뉴스에 보도된 자료들, 그다음에 최근에 핫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 형사재판에서 저희가 방청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을 토대로 한 거라서 저희가 오늘 드리는 것은 왜 걱정하는지, 우려가 뭔지, 의혹이 뭔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100% 맞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공개 매수와 동시에 장부 열람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일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게, 이사회에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회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의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회사의 지금 최근 수익률 추이입니다. 저희는 삼각적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 현금 영업이익입니다. 삼각적 영업이익률이 쭉 17, 16%대인데요. 19년부터 2023년까지 16.2%에서 10.1%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고려아연 측에서는 24년 상반기에 올라서 좋다라고 하실 텐데 상반기에 조금 올랐다고 한들 여기서 한 1% 정도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회사의 수익성, 체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률 똑같습니다. 14%, 12%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졌었는데 6%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착시 현상을 보는고 하니 회사가 매년 삼각전 영업이익 1조, 영업이익 7, 8천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숫자로 보시면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11년도에도 삼각전 영업이익 1.1조였습니다. 2023년도에 삼각전 영업이익 EBITDA 1조입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회사의 매출은 4조가 늘었습니다.
매출 4조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제자리입니다. 좀 더 좁혀서 보면요. 2013년도로 보면은 2019년도 대비 최윤범 회장이 대표회사가 되신 다음부터 19년도 대비 23년도까지 매출이 3조가 늘었습니다. 거꾸로 이 기간에 삼각전 영업이익 EBITDA는 1,000억이 줄었습니다. 1.1조에서 1조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냥 숫자로 1조 어마어마한 회사야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회사의 방향이 이상한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매출은 느는데 이거는 회사가 굉장히 애쓰고 고생하는데 실제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표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알람행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재무적 건전성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2019년도에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현금을 쌓아두고 사는 회사입니다. 2019년도에 좀 숫자가 좀 어려운데 위는 순현금을 EBITDA로 나눈 건데 순현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 회사 현금, 그 다음에 무슨 은행에 맡겼던 정기예금, 뭐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 다 모아서 현금이라고 보고요. 이자부 부채, 은행에서 돈 빌린 것들 있죠. 자본시장에서 어음 찍은 것들 뺀 게 순현금입니다. 회사의 순현금이 EBITDA에서 2.3배, 금액으로 2.5조였습니다. 2019년도에 2.5조. 금융권 차입 부채는 410억입니다. 사실 부채가 없는 겁니다. 근데 2024년 6월 말 현재 회사의 금융부채가 1.4조입니다. 현금은 6,680억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 산수하면 한 4년, 5년 동안에 한 1.6조 정도 현금을 쓰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이 어디 갔습니까? 매년 이 회사가 8천억가량 현금을 벌어들입니다. 그 현금이 어디 갔습니까? 동시에 이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무엇을 했는 거 아니? 아까 영풍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자 배정을 강행했는데 그때 들어온 자금 플러스 자기 주식 일부 처분해서 1조 3천억 추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영업에서 번 돈은 잊어버리고요. 그냥 갖고 있던 2.5조에다가 1.3조를 더하면 3.8조입니다. 3.8조가 오늘 현재 7천억 조금 안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3.1조가 어디에 간 겁니까? 그 돈이 어디에 갔는데 회사는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제자리 걸음이고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중에 재무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근데 엄청 빨리 악화되고 있다. 그냥 우리들 그냥 말로는 현금을 물수도 타는 거다 이거는. 일반 기업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뭐 현대차처럼 한 뭐 몇십조 영업이익 나오면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잠깐 전 페이지 저 너무 빨리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그래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6월 말 기준 지금 6,680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올해 말에는 이 회사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순부채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이미 중간 배당 발표했죠. 2,060억. 좋은 겁니다. 전 주주환원 찬성합니다. 2,060억.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미 다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중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되게 2,8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투자라고 이미 이 캐펙스 규모는 굉장히 큰데 올 하반기에 이미 돈 집어넣을 거라고 예정해 놓은 게 있어요. 대부분 호주 쪽 투자인데 투자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투자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590억이 있습니다. 이걸 다 써요. 올 하반기에 이 회사가 저희가 볼 땐 내부자가 아니 정확히 모르나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에서 드리는 현금이 있고 상반기 하반기 좀 변동이 좀 있는데요. 그 하반기에 저희가 볼 때는 한 1,300억 뭐 법인세 중간 연합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 이 정도는 영업에서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40억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불과 5년 만에 2조 5천억 현금을 쌓아두고 있던 튼튼한 회사가 5년 만에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워낙 순차입금 440억 큰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분석한 회사의 현금 흐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회사가 9,790억, 한 1조가량의 현금을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 고려아연이 지난 5년 평균 배당금이 3,370억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배당은 더 할 생각입니다. 3,370억 주주친하죠. 그래서 숫자입니다. 이 회사가 당연히 법인세 많이 내야죠. 이익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에 평균 납부한 법인세가 2,250억입니다. 저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가 이미 향후 6년 동안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본업인 재련업, 그렇죠? 아연, 납, 무슨 뭐 동, 금, 은, 재련업, 이 재련업은 노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보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노보수, 재련업 본업에 쓰겠다는 돈이 4,330억입니다. 평균 6년 동안 매년 평균 4,330억을 씁니다. 본업에만. 그러면 한 해 1조 9,800억 벌어서 배당금 주고 법인세 내고 본업에 투자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회사가 지금 IR 때 발표한 거는 14조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2029년까지. 14조 중에서 12조는 신사업 투자입니다. 저희는 신사업 반대하지 않습니다. 신사업이 그 탈탄소 시대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의 문제입니다. 12조를 무엇으로 조달할 것이냐? 저희가 볼 때는 영업에서는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미 갖고 있는 현금은 다 써버렸다. 그러면 2029년도에 저희는 뭐 재무 전문가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9조에서 10조, 순차입금으로는 한 8조 정도 되는 차입금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2019년 대비 순차입금 규모가 2,4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인풋 중에서 재무적 건전성이 담보되느냐?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장사고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춰지는 숫자로 보면은 우려를 가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현금을 태우는 과정 중에서 무수히 많은 투자가 발생했습니다. 19년 최윤범 회장님이 대표이사가 되신 다음부터 현재까지 38개 투자를 했고요. 그중에 30개 투자 대상 회사는 아직도 손실입니다. 30개 투자 대상 회사가 발생한 누적 손실은 5,300억가량입니다. 물론 이건 다 고려아연의 손실이 아닙니다. 고려아연은 그중에서 어떤 회사는 지분 7% 가진 것도 있고 12% 가진 것도 있고 해서 저 5,300억이 그대로 고려아연의 손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어떤 회사는 비상장사여서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원가로 계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괄적으로 어떻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38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회사들 중에 30개가 아직도 손실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 자체는 걱정스러운 거죠. 정말 투자가 잘 따져서 들어간 건가? 이 회사 현금이 정말 아까운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거는 고려아연이 발표한 그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투자한 회사의 오늘 현재 단기 순손실 규모를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전부 다 합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다 빨간색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원아시아입니다. 원아시아는 5,560억을 여러 개 펀드에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회사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손실봤다고 오늘 현재 공시했습니다만은 저희는 뭐 PE 투자도 하고 분석을 잘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추정하기로는 한 1,300~400억 정도 손실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E는 이게 뭐 장부가로 기장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평가가 딱 그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원아시아에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5,500억을 투자한 원아시아 파트너스는 신생 PE입니다. 최윤범 회장께서 2019년도에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대표이사 취임하고 몇 달 뒤에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설립되었습니다. 저희가 SM엔터테인먼트에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연루돼 있고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가 최근 보석으로 나온 건 다 아실 겁니다. SM엔터테인먼트 형사사건에 방청을 해보니까 저희가 영풍에서 한 거죠. 해보니까 증언이 나오기를 지창배 회장님은 최윤범 회장님과 중학교 동창이다. 매우 친하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최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몇 달 지나서 없던 새로운 신생 PE가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3년 동안에 5,500억, 5,560억을 밀어준 겁니다. 이 8개 펀드 중에서 6개 펀드인가 5개 펀드가 고려아연이 9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에 이용된 하바나 1호라는 펀드는 고려아연이 99.8%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PE 사업을 하지만, 프라이빗 에쿼티 사업을 하지만 하나의 기업이 90% 이상 돈을 집어넣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보통 프라이빗 에쿼티는 연기금들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돈을 받더라도 일부를 받죠. 전체 100% 중에서 뭐 20%, 10% 이렇게 받지만 특정 기업이 하나의 펀드에, 그것도 신생 펀드에 90%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손실이 또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들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에 나온 얘기는 두 분이 중학교 동창 친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 번도 이사회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걸 고려아연에서는 자산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산운용은 정기예금이나 그 자산운용사의 무슨 뭐 펀드처럼 넣었다 뺐다가 자유로운 것이 자산운용입니다. 단기 자산운용, 그렇죠? 근데 프라이빗 에쿼티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있고요. 만기 전에는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원아시아 펀드의 정과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장부열람 청구권의 대상입니다. 보통 프라이빗 에쿼티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투자 회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LP는 아무 소리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산운용입니까? 이 고려아연의 한 해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3년도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으로 3,800억 정도 됩니다. 고려아연 뭐 호주에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한국에도 많죠. 이 모든 회사 임직원들이 한 해 받아가는 인건비 총액이 3,800억인데 여기에 5,600억을 투자하면서 이사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승인받지 않았고요. 최고회장 대표이사 개인 정결로 저희는 처리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 주시 않으셔서 누가 결제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코퍼릿 가버넌스가 무너진 거죠. 그다음에 회사의 귀한 현금을 본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데 쓴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벌이 PE에 투자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SK그룹 같은 경우는 본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투자하라고 돈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행 브로커, 그다음에 부동산 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영화 제작사. 이게 어떻게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재련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느 걸로 잘라봐도 납득이 잘 안 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장부 열람 청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십시오. 이게 이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냥 참고로 다시 환기시켜드리죠. 여기 99.8%가 고려아연 돈입니다. 0.2%는 보통 운영사, GP라고 부르는 GP도 일부 돈을 넣게 돼 있습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0.2는 운영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돈을 넣지 않아 싶고, 이 펀드 이름이 하바나 1호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시계열입니다. 2023년 2월 10일 날 하이브가 공개 매수 선언했어요. 목표가는 12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처럼 막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이거 14일 날이요. 이거는 SM엔터테인먼트 형사 재판에서 증언으로 나온 얘기 저희가 들은 겁니다. 영풍이 들은 얘기입니다. 14일 날 원아시아 파트너스 측에서 고려아연에 연락을 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투자할 것이니까 돈을 달라. 그대로입니다. 증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그랬더니 14일부터 15일까지 누구가 결제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것도 장부열람 청구권의 대상입니다. 14일, 15일 날 1,017억이 원아시아 파트너스에 들어갔어요. 저희도 이거 죄송합니다. 누구 마이크 떨어졌다. 이거 좀 설치 다시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어디 거지? 예. 저희도 프라이빗 에쿼티 하지만요. LP한테 캐피탈콜 하는 거는 최소 14일이 기본이고요. 못돼도 3일, 빨라도 5일은 됩니다. 14일에 얘기하고 15일날 다음날 돈 넣어주는 경우는 전 보지 못했습니다. 정관에도 보통은 캐피탈콜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호주머니 돈권에서 PE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 있던 돈을 찾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돈을 만들면 손해보거든요. 돈 넣는 회사가. 그래서 시간을 두고 자기도 손해 없이 돈을 다시 조달해서 투자할 수 있게 시간을 둡니다. 하루 만에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공개 매수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SM 주식을 사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과감하게 돈 줬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원아시아 파트너스 하바나 1호가 SM 주식을 산 가격이 평균 매수 가격이 12만 6천 원인가 12만 원 넘어갑니다. 실제로 공개 매수가를 뚫은 주된 세력이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자금동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얘기가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짧게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 증언으로 나온 얘기들은 이렇게 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고려아연이 연루됐습니다. 고려아연이 글로벌 1등 기업이 왜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공개 매수에 개입돼서 그 주가 조작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공개 매수 시작됐잖아요. 10일 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주식을 사겠다고 누가 달려왔어요. 하루 만에 돈을 넣어줘요. 이건 나중에 가도 의심받을 일이거든요. 이거를 왜 고려아연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코퍼릿 가버넌스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사회도 안 왔고요. 보고가 된 바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그니오 홀딩스입니다.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코퍼릿 가버넌스 문제, 또 하나의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그니오는 미국에서 전자 제품 폐기물을 수거하는 리사이클링 업체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산업이고요. 좋은 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를 인수한 가격입니다. 5,800억을 주고 인수했는데요. 오늘 현재 보니까 인수 당시에 회사의 매출이 29억이었습니다. 매출의 202배로 산 겁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 시절엔 PDR 얘기했잖아요. 프라이스를 도저히 주가를 당최 이해 못하니까 프라이스 투 드림인가? 프라이스 퍼 드림이라고 그때 불렀었죠. 그래서 꿈꾸는 주가라고요. 미래를 보고 쓴다고. 그래도 그 당시에 동종 미국 기업들이 매출의 11배, 12배로 거래되던 시절이었어요. M&A 거래가. 202배를 주고 샀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최초 이사회 보고할 때 2024년 4월, 이사회는 7월 했는데 정확히는 일대 주주인 영풍에, 그 당시에는 보고를 했었으니까 영풍에 보고할 때 한 장짜리 A4지를 갖고 왔습니다. 잠깐 A4지 보여주시겠어요? 한 장짜리. 이거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일대 주주인 저 영풍에 5,800억짜리 투자하겠다고 한 장짜리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이걸 들고 와서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뭐 아까 얘기 공동 경영 정신이 위임해 주는 거니까 그때는 믿고 따라줬는데 너무 이 가격이 이상해서 이게 어떻게 된 가격이냐. 근데 그때는 그 한 장짜리 보고서에다가 매출액이 573억입니다. 21년도 매출액이 573억입니다. 그럼 뭐 대강 10배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뭐 그런가? 좀 이상하지만 뭐 해도 믿어줘야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7월에 73% 지분을 샀습니다. 신주, 구주 합쳐서요. 그리고 11월 달에 나머지 27%를 샀습니다. 근데 7월에 지분 클로징할 때, 계약 체결하고 클로징할 3개월 걸린 거겠죠? 할 때 대상회사의 재무제표 공시하는데 7월 달에 공시했는데 7월 말에 감사가 완료 예정이라서 잠정 수치를 공시한다고 했어요. 잠정 수치. 7월 11일 공시했는데 7월 30일이면 감사가 끝나요. 제가 볼 때 이미 숫자가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때까지 감사 웬만큼 끝났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637억이라고 했어요. 잠정 공시라고. 우리 공시한 내용입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7월 말까지 감사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그니오가. 그렇죠? 11월 달에 나머지 27% 지분 인수할 때는 정확한 감사받은 수치를 공시했습니다. 그게 29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5,800억짜리 M&A를 하면서 실사를 안 한 거야? 아니면 속은 거야?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보고한 거야? 의혹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도 장부 열람 청구권 대상입니다. 속은 건지 안 한 건지 오해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에는 이근이호의 2021년도 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7월 10일 공시자료 보면 7월 30일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알고 있어요. 500억, 600억짜리가 아니라 29억짜리 회사네 매출이. 잘못 산 거 아니야?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회 보고 없었어요? 더 납득이 안 되는 거는 11월 달에 여전히 1,500억 주고 주당 같은 가격으로 이근이호 나머지 지분을 샀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납득하시겠습니까? 이건 납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에이전시 프로블럼입니다. 2.2%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 돈에 손실이 나도 2.2%밖에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 98% 주주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저 앞단은 속았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뒤에는 알잖아요. 21년도에 내가 29억짜리 회사를 내가 5,800억 준 걸 아는데 어떻게 같은 가격에 같은 주당 가격에 나머지 지분 27%를 1,500억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고려해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하는 이유고요. 이것 때문에 영풍에서는 이미 최인범 회장님이 경영정신을 공동경영 파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고 회사의 코퍼릿 가버넌스를 제대로 세우고 싶다고 결심한 계기입니다. 넘어가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시 위기에 대해 정리해드리면 회사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잘못된 투자들이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코퍼릿 가버넌스에서 그 많은 그 구멍들이 보이는 것 같다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지금 신청한 장부 열람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 정도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희들이 이 코퍼릿 가버넌스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청사진 부분인데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이번 공개 매수의 핵심 키워드는 코퍼릿 가버넌스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사회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우회하고 그 다음에 총수 한 명, 총수하기 좀 뭐하지만 최인범 회장 한 명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렇게 의혹이 많은 투자들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코퍼릿 가버넌스를 세우겠다가 저희의 첫 번째 추진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누구를 해임하거나 누구를 교체하거나 할 생각이 오늘 현재 없습니다. 저희는 의혹을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최인범 회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고려아연의 임직원들, 고려아연이 세계적인 1등 기업이 되는 데는요. 임직원들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뒤따릅니다.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임원분들 중에서는 세계에서 진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뛰어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어디 갈까 봐 걱정하는 입장이지 그분들을 교체할 생각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고지전처럼 누굴 밀어내고 누굴 이런 게 아니라요. 코퍼릿 가버넌스 바로 잡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재령 경쟁력 더 강화해야죠. 이건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너무 잘하고 있는 동재련 사업 지금 회사가 투자 많이 했거든요. 더 해야 됩니다.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동이 굉장히 수익성 좋습니다. 요즘 그 AI 시대에서 이거 더 해야 됩니다. 반도체 항산 저희가 이미 한국에서 독점이지만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본업들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관한 투자, 본업과 무관한 투자는 그만해야죠. 왜 원아시아 펀드에 돈을 5천억이나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투자한 것들 보면은 해외에 무슨 수소 자동차에 투자한 것도 있어요. 수소 에너지 해야 되지만 내가 굳이 수소 자동차 벤처에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까? 1,000억이나 투자했더라고요. 그거 다 손실이에요. 그 회사 지금 미국에서 법정관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철업이나 이 재련업이나 마찬가지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탈탄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신재생 에너지 해야 되고요. 배터리 산업도 해야 되고요. 회사가 지금 추진 자원 재활용도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이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정책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들을 좀 더 지혜롭게 쓰는 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당연히 어제 뭐 기사도 냈듯이 저희는 주주 환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장을 유지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18,333원 정도 지난 3년 평균 배당액 저희는 최대 25,000원까지 끌어올리고 싶은데 오늘 현재는 저는 그냥 희망이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사주 부분입니다. 자기 주식은 소각이 되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지금 공시된 내용을 보면 소각 안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자문 구했더니 이거 자기 주식도 옛날처럼 교환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교환해도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자기 주식은 관대하게 봐준답니다. 남들하고 교환하는 거를. 그러면 이 주식이 교환에 사용되면은 누구에게 이득이 됩니까?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일대주주 도움이 되십니까? 딱 한 명 도움이 돼요. 최은범 회장님 도움됩니다. 2.2% 주준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한테 혜택을 주시는 거겠죠. 조원회사 지분을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 반드시 소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보도자료 통해서 물어봤지만 이 부분은 공개매수와 관계없이 최은범 회장님이 대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식 지금 3차, 4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전액 다 소각하겠다. 앞으로 취득한 다 소각하겠다고 선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이거 끝나고 별도로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언하도록 하는 게 이 공개매수의 성패를 떠나서 고려하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ESG 개선입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탄소 배출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로 ESG가 관련해서는 지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려아연이 이 업종에서는 세계 넘버원으로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ESG 노력을요. 하지만 여전히 더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뭐 중국에 팔린다는 소문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의혹을 가지셔서 저희가 뭐 마침 연락이 왔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중국에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팔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기간 산업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할 저희가 토종사모펀드라고 얘기했죠. 저희는 한국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저희가 무슨 수로 한국의 기간 산업을 중국에 팔고 여기서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접어주시면 좋겠고요. 뭐 아시겠지만 저기 저 영풍하고 저희가 10년짜리 무슨 계약도 있죠. 10년 동안 주식을 팔아라 팔지 말라. 그렇죠? 그 정도로 길게 보고 갑니다. 그 정도로 좋은 회사입니다. 저희들 10년 길게 보고요. 오랫동안 투자할 것이고요. 먹튀나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쳤습니다. 잠깐 쉬고 5분 쉬고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질문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데일리 정민 기자입니다. 다름 아니고 MBK의 중국 자본이 밀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경영권 좀 가지고 나서 이로 인해 2차 전지 고객사들이 미국 IRA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주주 물량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피의들이 공개해서 자진 상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계획은 없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세계 연기금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요. 그 중에 일부 중국 연기금이 있는 건 맞는데 굉장히 비율이 작습니다. 5% 안팎 정도밖에 안 돼서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 투자하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다음에
상장 폐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장 폐지할 계획 없습니다. 예. 마이크 조금 앞으로 좀 빼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앞으로 빼드리겠습니다. 네, 저 고속터의 김수정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향후에 이사회 구성은 좀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공개 매수는 저희가 아까 앞단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기관 투자가들 저희는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개인 투자가들이 하시는 것도 환영하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상대로 해서는 현재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대주주, 최대 주주가 이사회에 충분히 들어가 있지 못해서요. 저희가 이사회에 좀 충분히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정도까지 추가로 넣는 거는 그러니까 추가로 선임한다고 해야 되나요? 넣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벨 임효정 기자님. 네, 더벨 임효정입니다. 그 조달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공개 매수를 좀 목표 범위 안에서 성공을 하면 1조에서 한 2조 정도 자금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콜옵션까지 행사를 하신다면 3조에서 4조 이상까지도 자금이 필요할 걸로 합니다. 콜옵션 행사 전까지는 공개 매수권은 NH에서 브릿지론을 사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인수금융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 근데 이 분쟁이 있고 또 상장사다 보니까 그 지분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도 좀 인수금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그러니까 콜옵션 행사 전까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콜옵션 행사 이후에는 또 그 2조 원 가량의 자금은 또 어떻게 확보하실지 계획 좀 궁금합니다. 예, 자금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개 매수 성공한 다음에 단계에서 저희가 본 인수금융에 대한 기본 조건들, 금액들도 다 확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늘 우리가 하듯이 저희 펀드에서 대부분의 자기자본 투자가 되고요. 많게는 한 40에서 50% 정도는 차입금으로 조달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미 논의가 마쳤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제가 잘 안 보여서 앞에 카메라 좀 잘 안 보이는데 예. 네, 저 SBS 비즈 윤지혜 기자인데요. 일단 MBK 파트너스는 사모펀드로서 결국에는 LP한테 투자 심리를 극대화해서 돌려줘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엑시트가 결국에는 경영권 매각이라는 형태로 가야 할 테고, 중국으로 파느냐 안 파느냐 여부를 떠나서 엑시트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로스 투자가 됐든 경영권을 인수를 통한 기업까지 상승이 됐든, 사실 지배구조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하는 건데 MBK 파트너스가 그럼 행동주의 펀드 영역에서 참여를 하시는 건지 이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행동주의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동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주의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일대 주주와 협의도 없이 그냥 지분을 사고 들어가서 5%쯤 사가지고 이슈를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매수하면 이거 행동주의가 되겠죠. 미국에서 그런 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한 방식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대 주주와 합의하에 투자를 합니다. 가장 비근한 최근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저희가 최기옥 회장님과 합의하에 최 회장님 지분 절반 정도를 저희가 샀고, 나머지는 장에서 공개 매수 통해 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경영권이라면 50% 가까운 지분을 가져야지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 기업 역사에서는 대부분 20% 가지고 경영권을 가졌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더 안전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대 주주와 합의하에 최대 주주에 오른 다음에 추가로 공개 매수하는 것은 이 프라이빗 에쿼티, 특히 바이아웃 산업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질문, 엣지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뭐 펀드라서 그런데 첫째 뭐 지금 엣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아까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중국에 매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그냥 현재로서는 그런 단서가 없고요. 매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렸고 아마도 이 부분은 정부 당국자도 보고 계실 거라서 저희가 한국에서 허가받고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약속을 지킬 겁니다. 저희가 그냥 하나 예를 들면요. 두산 공작기계라는 회사 저희가 투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어려워서 두산 공작기계 가져왔는데 그때도 공작기계가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여러 가지 컨선이 많이 제기되셨는데 저희가 글로벌 6등 정도 하던 회사를 사서 투자 더하고 시장 개척 더해서 글로벌 3등을 했습니다. 처음엔 독일, 일본 기업 다음 한국 기업이었는데 저희가 일본 기업 좀 몇 개 제꼈습니다. 그래서 제꼈던 표현이 기사에 나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엔 3등을 했고요. 3위로 됐는데 그 회사를 같은 경상남도 지역 기업인 옛날 동아타이어 DTR 그룹에서 인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기는 고려아연은 국내 대기업들이 가출하지 않을까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누구냐? 전 모릅니다. 하지만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산업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한국 기업에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게다가 현금 영업이익, EBITDA가 1조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어느 그룹에 가나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 많은 전략적 지위가 있는 것도 이 회사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그럴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번만 더 이게 혹시 오해하실까봐 금방 돌아서서 파는 거 없습니다. 꽤 오랜 기간 갖고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경제 심아연 기자입니다. 총 4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3건은 김광일 부회장님께 드리고 1건은 강성주 사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개 매수가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영품 주가의 경영 협력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추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엔컴퍼니 때와 동일하게 공개 매수 의무 물량을 확인한 다음에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설정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MBK와 영품과 뜻을 같이 하는 주주라면은 매수 물량을 좀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MBK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BK가 기존 경영진이랑 조금 대척해야 하는 투자를 2건을 연달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LP들이 어떻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승구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그니오, 그러니까 고려한 아연이 이그니오 투자권에 대해서 영품은 한 장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믿어줘야지 하고 넘어갔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영풍의 거버넌스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개선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첫 번째 질문이 영풍한테 한 질문이죠. 공동 경영 협약이요. 공개 매수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 거냐? 저희들께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든요. 오늘 현재 딱 잘라 이렇게 어떻게 이게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7% 정도는 저희가 아까 다른 회사 공개 매수 얘기하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8% 확보했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7% 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물량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까 절반 파는 게 싫으시면 4분의 1 정도만 파셔도 나쁘지 않은 거라서요.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별로 고민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 답변이 됐네요. 저희는 이게 사실 그거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저희가 좀 사실 한 50% 되는 물량 하려면 14%의 미니멈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저희들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경영진과 척을 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난번 딜은 참고로 저희 바이오 쪽 딜이 아니고요. 스페셜 시츄에이션 딜이고 그때는
다른 대주주를 도와드리는 입장이었고, 여기는 저희가 경영을 최대주 지위에 올라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다른 길이고요. 이번 딜은 저희가 볼 때는 기존 경영진이라고 하기도 좀 어폐가 있는 게, 나머지 경영진은 저희가 되게 귀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기 지금 의사결정을 내리는 탑인 최윤범 회장님에 대한 의혹, 물론 그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나면 저희가 최윤범 회장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주주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가 경영진을 선임해주고 믿음을 주고, 하지만 그 선임된 믿음을 저버렸을 때, 이게 자기 이익을 도모했을 때는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기될 의혹들은 경영진, 우리 선임된 경영진, 최윤범 회장님은 주주인 동시에 선임된 경영진이거든요. 이 경영진이 제대로 위임받은 바에 따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에이전시 프로그램으로 부릅니다. 에이전트가 충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어느 날 스스로가 오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분이 만약에 30% 40% 지분 가지신 분이라면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데, 2.2% 지분을 가지신 분이 오너라고 생각하고 여기 재산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이건요, 한 장짜리 보고서만 보고 동의해 준 게 저희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저도 문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당시가 22년 4월에 한번 그런 이사할 때, 그때 결의하기 전입니다. 보고가 있었고, 그 내용이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조금 이렇게 불확실하고 너무 불투명한 거래가 아닌가 해서 상세한 실사보고서나 투자심의보고서 같은 거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박기덕 사장한테 했어요. 그래서 박기덕 사장이 주겠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3개월을 기다려서 받은 또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그게 7월 8일이에요. 7월 11일 날 이사회가 있었고, 그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웠었지만, 당시에 아시다시피 아직 그 당시는 그 고려한 장 씨와 최 씨 가문의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입니다.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저희들이 기억하는 한 한화 H2의 유법인 그 5%의 유상증자를 일방적으로 대주주의 동의 없이 제3자 배정해서 정관에도 위배된 사항으로 함으로써 생긴 거거든요. 그 이전 사항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의 긴 75년간의 동업 관계에서 일단 경영 대리인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동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사수가 9명인데 저희 영풍에서는 장영진 고문 한 분 들어가 계셨던 거거든요. 실은 반대했어도 사실은 이사회 통과가 됐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커퍼레이트 가버넌스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에는 저 진지하게 동의하고,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MBK와 손을 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비즈 노상훈 기자입니다. 저 크게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하나는 그 최윤범 회장님이랑 그 고려한 쪽의 그 계열사들이 지금은 그 특별관계자로 엮여 있어서 법적으로 대항 공개 매수라든지 지분 취득을 직접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실적으로 이 법적인 문제를 좀 해소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저쪽에서 대항 공개 매수라든지 그런 거를 할 움직임을 좀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그 백기사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이번에 공개 매수 추진하시기 전에 이제 그쪽이랑 조금 뭐 소통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법률적인 부분은 먼저 이 변호사님이 설명하시고 나머지 대항이라든가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본시장법 140조에서 별도 공개매수 금지, 별도 매수 금지 의무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그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별도 매수 등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계자의 정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계열사 또는 그 임원으로 구성된 특수관계 그리고 공동취득, 의결권 공동행사 등을 같이 하는 공동보유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최은범 회장님 그리고 최씨 가문의 임원분들 그리고 밑에 계열회사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140조에 따라서 별도 매수 금지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 관계가 없다라는 점을 증명을 하면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 그 증명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저 변호사님 좀 어렵게 말씀하시는데요. 쉽게 얘기해서요. 고려에는 특별관계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요. 최은범 회장님이나 개인들은 본인들이 입장을 취하겠다. 나는 더 이상 영풍이랑 장고문님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하시면 가능을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가능한데 고려아연 밑에 보면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도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게 뭐냐면 한국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가 이제 금지됐습니다. 과거의 순환출자는 여전히 그랜파더링으로 유예가 되어 있지만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드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1대 주주입니다. 26% 갖고 있는. 그래서 고려아연 밑으로 있는 회사들은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특별관계자로 잘 주지도 못하는 거고 밑에 있는 회사들은 순환출자 금지 때문에 영풍의 지분을 고려아연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전 소통 부분은요 전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모두들 아마 깜짝 놀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일 날 저녁에 보도자료 내기 전까지 다들 모르셨고요. 공개 매수의 특징이 그렇고 저희가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는 LG, 한화, 현대차는 고려아연의 우호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지위 그룹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는 더욱 발전시킬 겁니다. 최은범 회장 개인의 우호 지분이 아니고요. 고려아연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예. 네, 파이낸셜 뉴스 강기진입니다. 네, 먼저 최은범 회장님에 대한 여러 의혹과 많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은범 회장님에 대해서 배임 등으로 형사 고발을 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여부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 특성상 이제 이런 분쟁 사안에는 이제 통상 이렇게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영상에 이제 현저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혹시 노력들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그 최 회장님 부분은 저희 차원에서는 아직은 의혹이고요. 다만 SM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도를 본 바에 따르면은 고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이 고려아연과 최은범 회장님이 그게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굳이 SM 엔터테인먼트 또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고 다만 저희가 한 거는 회계정보 열람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고 아니라면 공개 매수 후에는 저희가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들어가서 회사의 이사로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난 후에 우리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도 계속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저기 먼저 좀. 제기요. 예. 연금에 대한. 아, 국민연금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긴장을 많이 해서 제가 이런 기자회견 처음이라서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1대 주주, 어찌 보면 2대 주주가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저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국민연금 보고 판단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국민연금의 중립성,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설득이나 뭐 이렇게 협조를 요청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나중에 이제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고 임시주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의결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결권 여러 가지 기관들한테 설명드릴 때 그때 뭐 기관 투자가 중에 한 분으로 당연히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뒤쪽부터 좀 갖다 오겠습니다. 참 그리고 죄송합니다. 가기 전에 미안합니다. 아까 저기 조선비지에서 대한공개매수 물어보니까 답변 안 했네. 죄송합니다. 대한공개매수에도 저희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국에 일련의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SM 엔터테인먼트 사건이 하나의 마일스톤입니다. 그 사건에 참전했다가 지금 구속당하고 형사 고소당하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비즈니스 커머셜리 저스티파이able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업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 매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사자들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3자가 전혀 사업상 관련도 없는데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개 매수에 들어와서 그거를 하면은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한 공개 매수를 하려면 저희가 지금 2조 규모의 공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쪽을 응할까? 그럼 최소한 저희보단 두 가지가 앞서야 됩니다. 가격이 앞서야 되고요. 물량이 앞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 게임이잖아요. 내가 이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초가 신청이 되면 배정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격하고 probability, 확률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대한공개 매수는 저희가 한 15.9%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격 또한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공개 매수가 들어오면은 주주들은 양쪽에 나누어 줄 겁니다. 저희가 한 절반 정도밖에 최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또 7%잖아요. 그러면 저쪽 대한공개 매수에 팔고 남은 건 저희한테 팔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공개 매수를 기획하시는 분이라면은 저희보다 많은 물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조 단위 자금이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회사 과거 주가 보셨죠?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에요.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50만 원대를 횡보합니다. 60만 원 뚫은 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현재 회사의 재무 건전성 수익률 보셨죠? 그럼 여기다 지금 우리보다 이기려면 몇만 원 더 써서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근데 그거를 썼을 때 우린 실패했어요. 이분은 최인범 회장님 도와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가 다시 원상복귀 할 텐데 50만 원대로, 그렇죠? 한국 타이어 때도 그랬고 저기 SM 때도 그랬고 주가가 원상복귀하지 않습니까? 그 손실이 몇 천억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에서 오늘 현재 한국의 기업 사회에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하에서 그런 공개 매수를 지지해줄 이사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얼마나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분이 0%가 아니잖아요. 최대 주주거든요. 이미 최대 주주가 뭐 조금 이건 기사 편인 것지만 눈 부릅뜨고 있는데 여기에 그 대한 공개 매수를 해서 최대 주주 넘어가는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박종건 기자입니다. 디테일한 사업 얘기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려아연 핵심 계열사의 캠코라는 자회사랑 LG화학이랑 캠코의 조인트 벤처인 한국정부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한국정부채는 최실가 측 인사들이 이사회랑 경영진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라서 만약에 공개 매수가 성공하고 이번 지배구조 변화 이슈가 생긴다면
한국정부채라는 JV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는데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분을 더 강화해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최윤범 회장님 개인에 대한 의혹들입니다. 저희가 최 씨와 장 씨 가문의 공동 경영 정신이 최윤범 회장님에 의해서 파기되었다고 말한 것이 뿐이고 여전히 최 씨 가문과 장 씨 가문이 영풍그룹에 기여한 공헌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정부채가 제가 이해하기로 굉장히 실적이 좋고 잘 하고 있는 회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회사들을 굳이 이미 최대 주주가 지분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굳이 흔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와의 조인트벤처, 한국정부채 변화 없습니다. 고려아연의 나머지 경영진들도 변화 없습니다. 직원들도 변화 없습니다. 변화하고 싶은 것은 코퍼릿 가버넌스입니다. 이 사회를 형해하고 이 사회를 우애하고 우습게 만들면서 본인이 친한 사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막아야 되고요. 그건 최대 주주가 다른 소유주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토마토 이재현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나중에 이제 엑시트 할 때 국내 기업이 인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해외 기업이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좀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 공격하는 부분은 그 영풍 그룹 내에서 핵심 자산이 고려아연을 이제 경영권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영풍 주주에 대한 배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지금 인수 지금 과정인데 너무 초점을 맞추시는 거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기간 산업인 건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중화공업 정책에 따라서 제철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거를 국산화해야지만 제철 산업을 제대로 쓸 수 있고 제철 산업 위해서 조선업, 자동차 산업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간 산업임을 명심하고 있고요.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할 일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당연히 국내에 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가 질문이 제가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MBK에게 지분과 의결권을 쉐어한 게 영풍 주주에 대한 배임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최윤범 회장이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또 불투명하게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걸 방관하고 있는 게 영풍 주주에 대한 가장 큰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힘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결국 주주권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좀 부족하니 좀 더 커퍼레이트 가버넌스의 강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또 지배권을 강화하는 목적의 공개 매수를 해서 같이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영풍 주주에게 할 수 있는 대주주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디지털타임스의 장우진입니다. 중국으로 매각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럼 5%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MBK 파트너스 6호에 들어간 중국계 자본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 영풍 자료를 보면은 이제 현대차, 한화, LG를 6호 세력으로 보고서 문구를 명시된 게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분율이 영풍을 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발표에서는 고려아연 측, 그러니까 고려아연 회사에 대한 5호 세력이라고 이제 입장이 바뀌신 것 같은데 이 바뀌신 배경을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이제 그 분리 공개 매수가
지금 가문이 이제 사실 이제 분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번 공개매수 말고 다른 방안을 좀 검토하신 상호 간의 그런 조율은 없었는지, 뭐 소위 말하는 뭐 아름다운 리베라든가 그런 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5%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명확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일단 뭐 펀드 영업 비밀이고, 근데 굉장히 그 높은 비중이 아닌 거는 정확히 맞고요. 다만 저희가 확언을 못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펀드레이징 아직 조금 진행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끝자리가 좀 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중국계 자본이 그런 건 5% 안팎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산업부 기자님도 계시니까 PE 산업에서 GP의 국적은 중요합니다. 한국 GP인지 미국 GP인지. 근데 여기에 돈을 대는 LP들은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LP 구성이나 칼라일의 LP 구성 특정 분야에 대해서 꼭 모릅니다. 저희는 칼라일인데 예컨대 무슨 미국계 펀드의 LP 구성이나 한국에 뭐 저희 말고 다른 저 대형 LP도 있죠. 거기에 GP 펀드 있죠. 거기에 LP 구성이나 내나 돈의 출처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진국들의 펀드 시스템, 그러니까 국민연금 뭐 이런 식의 복지 시스템에서 나오는 연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업이어서 각 나라의 국부펀드란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주요 기관들을 다 투자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중입니다. 그다음에 뭐 가문 간 분리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아마도 2세대 최창걸 명예회장께서 건강하시게 아직 경영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좀 진지하게 저희 2세대 장영진 고문과 그 부분도 3세대에 가서 이렇게 자식들이 많은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뭐 비빔밥처럼 해서 할 수 있겠냐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불행하게도 작년 1월 달인가요? 쓰러지신 뒤로 경영활동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최은범 회장이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계를 하셨다면. 근데 그분은 독립한다고 대외적으로 언론에만 얘기를 하셨지 단 한 번도 어떻게 독립할 것인지 그랬을 때 최대주주의 지위와 그런 어떤 뭐 또 분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단 한 번도 상의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진지하게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합의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뭐 상황은 우리 기자님들이 저희들만큼 많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로 그런 얘기가 오가는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어서요. 질문 하나만 좀 받고 질의 응답 시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개 더 받아도 됩니다. 궁금하신 사람 많으실 것 같아서. 뒤쪽에 혹시 답변했는데 답이 안 됐으면 다시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또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4일이 공개매수 기간 종료가 돼서 그 다음에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는 자리라서 하여튼 뭐 저희 입장에서는 워낙 한국에 전례가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롯데호텔이 나가라는 말씀 없겠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이낸셜 뉴스 박소연. 아닙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기 그 현대차 LG 우호세력 부분은 저희가 저희 쪽 보도자에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으나 최은범 회장님 측은 일관되게 경영진 우호세력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경영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영진은 회사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와 척을 지자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최현범 회장님 개인입니다. 2.2% 주주가 왜 오너처럼 총수처럼 군림하려고 드느냐입니다. 저희는 이 현대차, 한화, LG그룹이 최현범 회장님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관계인 우호 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은 공시 위반이죠. 5% 보고 진작했었어야 됩니다. 최 회장님과 그런 합의가 있다든가 있었다면. 근데 아시겠지만 그러한 보고서 올라온 거 없습니다. 이 세 개 그룹은 고려아연에 제휴된 전략적 제휴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관계를 강화시키러 갈 겁니다. 아까 질문 계속 하시죠. 미안합니다. 중간에 끊었어요. 예, 박 기자님. 네, 박소연입니다.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아까 MBK 측에서는 이번 시도가 전면분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당장 MBK 사옥 앞에서 고려아연의 노조분들의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시장도 그렇게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고려아연 구성원들의 반발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첫째는 공개 매수의 속성상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울산시장님 쪽에도 직간접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고 지금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이 되는 대로 울산에 내려가서 울산시장님 및 울산의 상공회의소 등 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라고 해야겠지, 울산광역시 시장님 시의회 만나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울산의 좋은 기업으로서 울산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저희들 계획을 분명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협의할 기회가 없었고요. 지금도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듯이 고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조조정도 없고 고용 창출, 고용 증진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이미 언론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기조 하에서 노조와 함께 할 겁니다. 한국의 노조는 기본적으로는 재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경영자가 잘못하면은 때로는 지치지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려아연의 연결 기준 한 해 급여 총액이 3,800억 남짓입니다. 이 회사가 원아시아 펀드 하나에 쓴 돈이 5,600억입니다. 그 중에 커다란 금액이 손실입니다. 회사가 보고한 거는 한 700억대 손실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1,400억 같은데 어디까지 손실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 아닌가요? 노동자들 입장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급여 인상에 썼으면 더 나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인베스트조선 정당 기자입니다. 그 울산시의회에서 갑자기 입장 내고 이렇게 끼어들었는데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진작에 가는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이게 영향이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좀 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이 좀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울산시의회도 울산광역시의회도 찾아가서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당연히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아연이 그냥 보도상으로 보면 중국 계좌번에 넘어간다고 하니까 울산광역시 의회에서는 당연히 걱정하실 만하죠. 그래서 발표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오해들은 저희가 적극 찾아가서 뵙고 해소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이희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주가가 고려아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72만 원까지 찍었는데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시는 걸 좀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상황은 제가 여기 왔으면 몰랐어요. 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요. 지난 13일 거래 기준을 보면 거래량은 많았는데 대부분이 개인 투자가들 사이의 손바뀜이었습니다. 여기 개인 투자가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3%, 2%. 그러니까 전체 지분 따지면 더 작고요. 그러니까
우리 타겟 대상 목표 들어왔으면 좋은 기타 주주 중에 한 2~3%밖에 안 돼서 그분들 사이에 손바뀜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투자가의 속성은 이 상황에서는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지켜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오늘 66만 원, 67만 원, 68만 원 서스테이너블하냐. 참고로 이 회사가 동종업계의 트레이딩 멀티플로 보통 따지지 않습니까? 동종업계의 트레이딩 멀티플 따지면 상단에 있습니다. 꽤 높은 수준입니다. 이미 56만 원일 때도요. 50만 원일 때도. 그보다 지금 훨씬 올라가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관 투자가라면 좀 상황을 지켜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전히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일부만 들어와도 성공하는 거여서 일단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받고 세 분 계신 요 앞에 손 계속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인포맥스 기자 김학성입니다. 저는 이번 공개매수 일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13일에 공개매수 발표하셨는데 22일 동안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5일 추석 연휴가 있었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있고 또 개천절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월화수목금 평일인데 휴장하는 날이 많은데 이런 일정으로 이번 공개매수 일정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언론 기관 분들 명절이 바쁘게 죄송한데요. 국군의 날 휴일은 사실 고려일과서가 아니었고요. 저희 할 때는 휴일 아니었는데 휴일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기타 주주의 특성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 주주들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장을 계속 열어서 개인들의 지분을 사드릴 수 있는, 보통 이게 공개 매수하면 개인들 지분을 사주시는 아비트라지 펀드가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역할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고요. 여기는 기관들은 휴일이든 아니든 이 건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실 겁니다. 이거를 응할까 말까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 의사결정하시기는 충분하다. 반면에 아까 우리 질문하셨지만 대한공개에서 어떡하냐 여러 가지에서 변수를 최소화하는 거는 차라리 휴일이 좀 많은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저도 추석 내내 한 번도 못 쉬었어요.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 이기호 기자라고 합니다.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최소 공개 매수 수량하고 최대 공개 매수 수량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보고 최소 공개 매수 수량을 골랐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의사결정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또 최대 공개 매수 수량도 이게 좀 기자들이 계산을 다 해보면은 이게 과반을 안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자사주라던가 영풍정밀 공개 매수 성공하더라도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영풍의 석고제련소 이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풍이 경영하는 석고제련소의 환경 문제라든가 인명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고려아연을 경영한다고 하면 안 되죠. 고려아연의 그런 최대주주로서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건데 좀 그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대답하고 석고제련소 부분은 우리 강성도 사장님이 좀 보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33.1%입니다. 이게 지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기 주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가문 중에서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공익재단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결권 없는 지분들이 있어서 의결권 기준으로는 지분이 좀 달라집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장에 혼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 수량을 확보하면 발행 주식 기준은 저희가 48몇 %인가 됩니다. 약간 50%가 안 되죠. 근데 의결권 기준으로는 50%가 넘어갑니다. 50% 플러스 한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영풍정밀을 공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영풍정밀이 1.85%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 기준 1.9%입니다. 그래서 그거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 물량도 7%인데 거기에 영풍정밀 1.9% 합치면 한 8.9%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희가
한 42%, 발행 주식 기준, 의결권 기준 한 44% 정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고려아연이 양측 주주는 다 주총에 오시는데요.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기타 주주는 100% 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과거 한 2개년 동안의 주총 출석률을 고려해 볼 때 44% 정도의 내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 주총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주주들이 전부 다 최 회장님을 지지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의혹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 의혹들이 맞는지 틀린지, 맞다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에 대해서 최대 주주로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44% 정도는 가능하지만 다른 주주들도 참조할 것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풍 석포재료소는 뭐 영풍에서 답변 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대의원부터 고려아연 경영은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이러한 시장의 혼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불행한 산재 사고가 있어서 우리 임직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좀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서 보다 안전한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경영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 문제는 저희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입지한 그런 이유로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뭐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문제 제기가 타당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 투자를 통해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폐수 방류를 상부에서 하면 그게 하부에 내려오면 물이 오염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 거로 알아서 아예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아예 무방류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생기는 일 발생량 한 2,000톤의 폐수는 전량 무방류 시스템에서 증발 농축시켜서 다시 수증기화해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가 한 방울도 지금 현재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하수를 통해서 그게 오염된 지하수가 낙공강을 오염시킨다는 말씀이 있어서 뭐 우리 석포재련소가 강가에 있는데 우리 석포재련소 하부 밑에 강가에 큰 벽을 쌓아서 거기서 오염된 지하수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다시 전량회수해서 그것을 정화하고 그걸 폐수로 다시 재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거쳐서 지금은 적어도 물에 관해서만은 앞으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양 자금을 환경개선 투자에 쓰고 있습니다. 19년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반기까지 한 4,300억 정도 환경 투자에 쓰였고요. 올해도 하반기에도 한 500억 정도 쓰면 내년도 한 1,000억 정도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적어도 내년엔 중요 투자가 다 마무리되고 저희가 통합환경평가에서 뭐 하여간 저희들이 허가 조건으로 받은 대부분을 다 이행할 거의 뭐 99%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요. 그 이유가 되면 저희 수익성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매년 한 500억 내외를 벌든 회사인데 1년에 1,000억씩 거기에 환경 투자, 환경 비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투자가 한 1,000억 추가되어서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가 총 8,0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뭐 내년도까지 하면은 한 5,500억 이상 투자된 거잖아요. 나머지 해에는 한 2,300억씩 투자하면 될 거라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뭐 영풍 주주들도 좀 더 회사가 수익력이 있는 회사로 다시 탈바꿈하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으로서는 그 과도한 환경 투자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좀 손실이 있는 걸 좀 양해해 달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경영자로서는 영풍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는 뭐 영풍이 뭘 어떻게 한다 저떻다 하는 얘기를 하기는 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자리는 영풍이 주주로서, 고려아연의 주주로서 과연 고려아연이 이대로 가서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여러 가지 스캔들과 또는 뭐 불합리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회사가 될 것인가 하는 중대의 기로점에 서서 저희들 나름 70년 넘게 저희들이 지배권을 유지한 그런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고 보다 확실한 지배구조로 개선하고자 우리 MBK와 손잡고 공개 매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켜서 그 불편을 끼쳐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계속. 네, 디지털 데일리 최성목이라고 합니다. 아까 나쁜 투자 사례로 SM엔터 주가 조작 말씀해 주셨고,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파트너스 펀드 출자 자금 회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청대 원아시아 파트너스 회장과 가장 좀 밀접한 투자가 콘텐츠 제작사인 아크미디어인 걸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고려아연이 아크미디어 최대 주주 펀드에 출자자로 지금 90% 이상 지분이 있는데, 관련 투자금도 회수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 이 건을 포함해서 이제 고려아연의 그 원아시아 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에서 유착이나 위법이 좀 발견될 경우에는 회수 방안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아직은 저희가 디테일을 파악을 못해서요. 원칙론으로는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회사의 귀중한 현금 자원을 거기에 묶어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은행에서 예금 넣었다 빼듯이 돈 빼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황을 파악해보고 가장 고려아연의 피해가 적게 가는 방법으로 잘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고려아연 공개 매수 관련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저나 저희 홍보 대행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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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